안녕하세요. 한자뿌리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설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모래사자, 이거 같은 모래사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래알처럼 생긴 설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탕당자, 당으로도 있고 탕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탕 그래요. 그래서 설탕으로 만드는 사탕 그래요. 모래알처럼 생긴 설탕으로 만든 사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사전 의미는요, 눈깔 사탕, 드롭스 등 설탕을 끓여 여러 모양으로 만든 간단한 과자, 그래요. 여기 유래가 있는데요. 유래 잠깐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탕수수로의 물을 졸여 사탕을 만드는 법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인도에 등지에서 알려져 있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도 이미 인도 사람은 사탕을 제조하였다고 했다. 이후 7세기경 중국에서는 인도에 기술자를 보내어 사탕 제조법을 배우게 했고 8세기경 아라비아인들이 유럽 각국에 사탕을 전파했다. 이 무렵 중국을 통해 일본에도 사탕을 전달되었다. 11세기경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번에 걸친 터키 공격을 통해 십자군의 유럽으로 사탕을 가져갔다. 이처럼 인도에 아랍 걸쳐 유럽으로 전파되어 설탕을 재배가 불가능한 수입이었기 때문에 중세 때까지만 해도 부유층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품이었다고 한다. 이후 15세기 중葉부터 아프리카 서쪽 마딜란 섬, 스페인, 아메리카 등지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시작되면서 사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을 언제부터 썼나를 한번 봤더니요. 1489년에 개 물려 피가 근치지 않을 때 빨리 사탕을 바르면 즉시 좋아진다라는 처방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489년에 사탕이라고 썼나 봐요. 자, 그래요. 우리 사탕 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때 뿌리째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래사자라고 그랬죠. 이게 모래사자인데요. 이건 3급에 있습니다. 근데 모래는 이제 그 구사전 의미가 자연히 잘게 부서진 돌의 부스러기 그래요. 그게 우리 그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바위돌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런 거예요, 원리가. 예, 그런 쪽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자성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 이제 물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수예요.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적을 소자입니다. 적을 소. 또 절물소도 됩니다. 절물소.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것도 같은 모래사자, 이것도 모래사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돌석자입니다. 돌석. 그러니까 돌이 작아졌다, 적어졌다 그런 뜻이죠. 돌이 적어져서 모래는 큰 게 바위가 깨져가지고 적어져서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이 또 깨져서 모래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진 거죠. 그렇죠? 돌이. 그래서 돌석자로 써서 모래사자가 되는 거고, 물수자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자연이, 사람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왜 그러냐면, 이 강가에 지금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돌들이 물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끼리 부딪혀서 깨져요. 이게 물의 힘에 의해서 깨진다는 것이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탕할 때 모래를 왜 쓰냐면요. 이게 지금 모래예요. 이게 이 돌이 작게 깨져가지고 물에 의해서 이제 돌이 굴러가면서 서로 깨져가지고 이제 깨진 거죠. 이게 이제 돌끼리 물살에 의해서 돌끼리 굴러가서 깨지고 또 물이 부딪혀서도 깨질 수 있고 또 그 추운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풍화작용으로 또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자연적으로 깨지는 건데요. 그러게 이제 돌들이 깨져서 잘게 되는 이게 모래인데 우리 설탕도 보면은 이런 색깔의 설탕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이 이제 알이 이런 색깔이 비슷하면서 이렇게 지금 모래알처럼 작죠. 그래서 하얀 설탕도 있어요. 백설탕.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래처럼 쓰는 이런 설탕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래사자를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또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모래사자에 들어가는 물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물수인데, 물수.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물수는 뭐냐면요. 이게 가운데가 큰 수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쵸? 이게 가운데가 큰 수로가 지나가죠. 지나가고, 이 수로라는 것은 큰 수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과에 강에서 가보면은 계곡을 통해서 골짜기에서 막 흘러내려오고 또 이렇게 강에 흘러내려왔던 게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래요. 큰 수로가 가운데로 쭉 가면은 이 작은 수로가 옆에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큰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옆짝에 있는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옆짝에 있는 수로가 또 있겠죠. 작은 수로가. 그래서 작은 수로가 이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물수자입니다. 큰 수로가 지나가고요. 큰 수로가 지나가 작은 수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작은 수로가 또 나오는 게 있고 여기서 옆짝에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게 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름, 큰 수로 물 흐름과 작은 수로 물 흐름, 그 물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여기다 삼수변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삼수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한자를 넣어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석자. 이게 돌석자인데요. 네, 돌석자. 이거는 6급에 있습니다. 이 돌석자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언덕에 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평한 땅에 언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좀 볼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평평한 땅에 언덕에 돌이 있는 거.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똑같죠? 이런 모양. 자, 이걸 갖다가 180도로 90도. 자, 180도로 도니까 뭐예요? 돌석자잖아요. 돌석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게 평평한 땅에 언덕에 돌이 있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서 글자화할 수가 없어요.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80도로 돌려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해서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있는 모양을 그대로 돌석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우리가 작다 적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 이거 8급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적을 소예요. 적을 소. 예, 네, 이것도는 젊을 소 그러죠. 젊을 소. 그래서 국어사전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구분이 돼 있는데 한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냥 부피 형식으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작다라는 개념은 크지 않다, 어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피, 크기. 부피 개념이에요, 부피 개념. 근데 여기서는 작다라는 얘기는 작다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지 않다. 분량 수요가 어느 표준에 못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 개념이죠, 숫자. 그래서 작다와 적다는 우리나라 말은 딱 그냥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는 부피 개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을 숫자를 보면은요, 작을 숫자는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팔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작죠, 이게. 어린아이는 작잖아요. 이게 성인에 비해서 길이 더 작고, 부피도 적고, 몸무게도 작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피 개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큰 돌이 작아졌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적어졌다. 그러면 적을 소자로 쓴 건데, 큰 돌이 적어졌다는 것은 큰 돌이 이게 점점점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크기가 적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크기가. 부피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큰 돌이 막 깨져가지고 적어진 거잖아요. 이게 부피가 큰 건데, 큰 것이 작아진 거죠. 이게 부피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숫자 개념인데 여기서는 부피 개념이에요. 한자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썼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7급에 있는데요. 왜 젊을 쏘냐면은 이게 지금 작다 어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은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이야. 애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애가 아니다, 게 어른이다, 그냥 성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삐쳤다는 것은, 요게 지금 삐졌잖아요? 삐쳤다는 것은 작지가 않다, 그런 얘기는 작으니까 작지가, 작을 숫자잖아요. 작을 숫자에 작지가 않다, 그런 얘기니까 크다, 그런 거예요. 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숫자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탕당자를 좀 이렇게 볼까요? 사탕당자는 3급에 있습니다. 3급에 있는데요. 이게 사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눈깔 사탕, 드롭스 등 설탕을 끓여 여러 모양으로 만든 간단한 과자, 그래요.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설탕이, 아까 말한 거 설탕은 인도에서 그 사탕을 처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도에서는 뭘로 만들었냐면은 사탕수수로 만들었어요. 사탕수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사탕을, 아주 옛날에 사탕을 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자는 사탕수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쌀미자가 들어갔어요. 예, 쌀미. 그래서 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쌀은 이 맵쌀이든 찹쌀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엿기름 있죠. 엿기름. 엿기름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부어서 이렇게 졸이면은 이런 그 쌀조총이 돼요. 쌀조총. 이게 지금 쌀조총이라고 나왔죠? 쌀조총. 이게 쌀조총입니다. 그래서 맵쌀이나 찹쌀이든 그거를 그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졸이면은 바로 이런 그 쌀조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조총이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쌀미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거 있는 것은 당나라 당자입니다. 당나라 당자예요. 그러니까 쌀과 당나라, 이게 정말 매치가 안 되죠. 이게 사탕인데, 왜 당나라 당자가 왜 사탕에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자 그래서 어렵고 배우기 싫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런 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나라 당자라고 했으니까 당나라 그 지도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당나라 당자가 당나라 지도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당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쌀조청을 부으면은 이렇게 또 생겨요. 예, 쌀조청이 부으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붓고 있는, 지금 여기 붓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쯤 이게 계속 이게 붓다가 여기쯤 이렇게 또 끊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붓다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 이게 계속 실가닥처럼 이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 끊어지면은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여기서 끊어졌다고 합시다. 요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쌀조총이 여기서 끊어졌다고 봐요. 그럼 이만큼 흘러서 이만큼에서 끊어지겠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나라 지도가 이 사탕당자에 당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쌀조청을 부었을 때 이런 당나라 지도 모양처럼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부으면 그래요, 진짜로. 이런 모양처럼. 어떻게 부으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부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당나라 지도 모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탕당자에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게 쌀조청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런 형태, 당나라 지도 모양처럼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당자를 쓴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사탕당자를 이제 분해해서 우리 한자 뿌리 쳐내니까 뿌리처럼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이제 분해를 하고 좀 더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쌀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쌀미자입니다. 쌀미. 요거는 6급에 있어요. 왜 쌀미자냐면은 쌀은 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벼. 그러니까 벼는 어떻게 돼요?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잎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벼도. 보리도 마찬가지고 벼도 다 이런 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개념을 써요. 나무도 이렇게 들어가죠.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게 나무고, 평평한 땅에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는 게 보리, 벼, 그 다음에 보리,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해보면은요. 자, 이런 상태이죠. 이거 똑같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90도, 180도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태로 쓰면은 쓰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서 180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벼가 이제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벼자가 되는 거고, 이제 벼에다가 이제 쌀 알을 까면은, 벼를 까면은 쌀이 되는 것이잖아요. 껍질을 벗기면은. 그럼 그 쌀 알이 있어요. 쌀 알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점을 찍은 점 모양처럼 쌀 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두 개만 써주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쌀 알이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쌀미자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당자를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이제를 분해를 하면은 맨 위에가 이제 지번변입니다. 이게. 지번변이니까 집을 의미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은 이렇게 지붕이 꼭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 건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손으로 뭘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이거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돼지의 머리개죠. 돼지의 머리 개자입니다. 돼지의 머리개인데 이걸 손을 의미합니다. 손. 왜 그래요? 요게 이제 분율자인데 증거가 그래요. 분율자. 분율. 요거는 붓대를 손으로 잡고 글을 쓰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붓털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율자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게 여기서도 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어떤 도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죠. 여기 입구자가 들어갔죠. 입구자. 요거 7구에 있습니다. 이 입구자는 입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입쓰임 기능 역할을 모든 걸 다 쓰고 거기에 또 어떤 물건이나 사물하고 뭐 어떤 범위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줄 건데요. 집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어떤 삽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못을 파요. 못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민속전에 가보면, 양반집 가보면은 그 마당에 못이 있어요. 어떤 막 산에서 계곡에서 막 흘러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그냥 마당 한가운데 그게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판 거죠. 그런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있어요. 진짜 양반집 가면 그렇습니다. 민속전에 가보면 양반집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있어요, 진짜로. 이게 못이 있고 거기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아주 멋있게 양반들은 크게 넓은 집에 많이 그 넓은 공간에 그런 걸 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집 안에 마당에다가 손을 잡고 삽으로 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는 뭐 이렇게 우물이 뭐 이렇게 생겼다든가 이렇게 생겼어. 전부 다 네모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물이 그런 우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동그랗게 생긴 그런 우물을 삽으로 마당으로 팠다는 얘기예요. 집 앞에 나무로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도 그 우물 모양도 또 당나라 지도 모양 생겼어요. 그래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그거를 증거를 제시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당나라 당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이게 당나라 당자죠. 당나라 당자예요. 이 3급에 있습니다. 근데 당나라 지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 설탕당 이게 쌀조총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제 뭐 조총을 가지고 막 얘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요게 쭉 내려오는 끝부분을 갖다 여기서 끊어졌다고 했을 때, 요 정도로 나왔다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조총을 이렇게 쭉 하다가 쭉 끊어진 부분은 실가락처럼 이렇게 쭉 있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모양처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끊어졌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탕당자를 쓰는 거예요. 사탕당자. 사탕, 당. 이게 당자도 되고 탕도 읽은데요. 우리가 사탕으로 읽잖아요. 근데 당은 왜 그러냐면 포도당, 엿당, 당뇨 할 때 그 당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탕 하면 설탕 이럴 때는 탕으로 쓰는 거고. 그래 당도 되고 탕으로도 읽는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그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설탕도 지금 이렇게 당나라 지도 모양 생겼어. 좋아요. 그러면 집 앞, 여기 집이라고 그랬죠. 집에. 이게 지금 집원변이니까 집에서 이게 집입니다. 집 앞에 마당에 이렇게 진짜 옛날에 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랬어요. 나 집에 이렇게 못이 있어요.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손으로 삽으로 팠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있으니까 손으로 삽으로 팠던 그 못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에 손으로 삽을 들고 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못이에요. 그런 게 집 모양이, 이게 그래서 집 모양인데, 이 못이, 연못이 집 앞에 있는, 집에 앞에, 안에 있는 그 마당 앞에 있는 그런 못이에요. 그런 못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모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부가 지금 이런 모양이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못당자입니다. 못당. 여기 이제 흑토자가 들어갔는데요. 흑토가 들어가는 것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 앞에 마당 장소에 이 당나라 지도 모양이 이렇게 못을 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당자예요. 2급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못 모양도 그렇고 설탕, 조청을 흘렸을 때도 그 모양, 그다음 당나라 지도 모양 다 전부가 그런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당자, 사탕당자, 못당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근거는 어떤 문헌에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통점을 찾는 결과가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